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으로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진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점을 높이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저점을 잘 다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를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였는데 주도주의 귀환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대장주 가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시총 상위단이 또 일제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두 종목, 네. 반도체 두 종목, 이 두 종목이 시장보다 강한 모습 보이면서 뭐 종목 중심으로는 조금 뭔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지만 지수 기준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물론 뭐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가 주춤했지만 뭐 TSMC, 뭐 브로드컴을 포함한 마이크론 같은 다양한 성격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고요. 뭐 반도체 장비도 강세고요. 그래서 이런 양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의 메인 DC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저점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뭐 일단 긍정적이지 않나. 오히려 미국 종목군들은 약간 뭔가 과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단기 반등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과열 논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과열을 논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뭐 상대적인 차이도 봐서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과열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어쩌면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갖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외에도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오늘 오전의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효의 선택은 이렇게 됩니다. 음식료, 화장품, 반도체, 방산. 결론은 K가 붙는 수출 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방산은 좀 궁금한 게 오늘 방산 안에서도 희비가 좀 교차하더라고요. 연속성 있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재료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의가 뭐 끝나더라도 뭐 폴란드로 또 추가적으로 장관이 넘어간다. 뭐 네.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이런 방산 수출 핵심 포인트가 계속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로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어떤 뭐 방산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어저께 LG 넥스원, 오늘은 하나 시스템,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초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오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수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일단 Q가 늘어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뭐 계속 이 방송 초기부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과열권이라고 얘기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가 Q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런 업종의 종목군들이 다소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수출주에서 뭐 벗어나는 것은 뭐 하반기에도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출주를 하반기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하반기에도 수출주에는 별로 답이 없다. 물론 내수주에서도 순환매도 돌고 오르긴 하겠지만 네.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이쪽에 있고 반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출 탄력도가 줄어들거나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품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수출주 지금부터 더 사자. 좋은데 그 반대의 개념도 항상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단기 반등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나 시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수출주다. 하반기에도 수출주 쪽으로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의 흐름을 봤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선택 하나를 해봤습니다. 김종효의 픽도 한번 볼게요. 방산주의 코멘트를 살짝 들어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방산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수주와 실적일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좀 수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방산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초강세거든요. 뭐 하나여로 스페이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하나 시스템 오늘 급등하고 있고 어제는 현대로템과 LG 넥스원이 급등하는 등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돌아가면서 또 한 20% 이상의 강세를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외된 게 한국항공우주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소외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소외를 시키는 거고
소외될 이유가 없고 단기 실망으로 인해서 가격이 비교적 싸졌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주와 실적이 다른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최악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켜볼 여지가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지가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하나씩 열어볼 텐데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방산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스토리 있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완제기? 부품도 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완제기 하면 저희가 독보적으로 한국항공우주를 꼽잖아요. 부품도 있다라는 포인트 뭘까요? 네, 그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에어버스나 보잉 CEO가 네. 왔을 때 서울에만 머물지 않죠. 저 멀리 사천까지 갑니다. 사천까지 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민항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는데 그중에 대표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오면은 VIP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항상 남쪽까지 내려와서 공장을 한번 돌고 간다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으로서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50%를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50%가 완제기 수출과 부품 수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 수출 측면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데 이쪽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래 실적이든 지금 당장의 실적이든 저 표시되어 있는 이 보라색의 완제기 수출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기는 하죠. 네. 그런데 위쪽의 기체 부품 쪽도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물론 이쪽에 기계 부품이나 우리나라에 그 납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과 완제기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위쪽에 이제 그 부품 수출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매출이 주춤한데 그 주춤한 매출 안에서 꽤 그 부품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의 이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지금 전량 수출이고 환율 효과를 받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UAE 모멘텀을 굉장히 기대했다가 네.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일정 부분 반등했던 부분을 다 제자리로 돌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저 두 가지 부분, 완제기 수출과 기체 부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수출이고 그 수출에 있어서의 효과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영이 들어간다면 주가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시죠. 하반기에는 어떤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서서 수리온일기 계약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포인트를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다른 방산주들은 6월 약 한 달이 채워져 있는 이 시점에 뭐 30% 가깝게 오른 기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항공우주만 6월 한 달 동안 2%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하반기에 분위기 반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루마니아라고 하는 어떤 국가를 타겟팅하고 네. 동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을 타겟팅해서 소위 뭐 천궁, 신궁, 그다음에 뭐 K2, K9, 레드백 확실하게 어떤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쪽과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멘텀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은 뭐 사실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하반기에 준비된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일단 수리온과 관련된 UAE 매출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협상 중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확연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FA50 같은 이런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좀 더 표면화되는 순간 주가는 움직이죠. 실제로 계약이 나왔을 때보다 계약이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동 쪽과 관련된 뭐 수리온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FA50 수주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1분기에 굉장히 부진했던 2천억밖에 안 됐던 수주량 때문에 주가에 실망이 있었는데 그 수주량이 뒤쪽으로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쌓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KF21은
독점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독점 기업으로서의 메리트는 별로 지금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포커스가 전부 수출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KF21의 독점력, 그다음에 수출 모멘텀이 붙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독점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미 프리미엄이 다 반영된 상황에서 높은 주가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지금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 물론 좋습니다. 그런 종목이 주도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돈을 넣는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이 반영된 종목을 봐야 되느냐,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봐야 되느냐,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싸게 사서 이런 프리미엄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뜨거운 종목들보다는 그 중요한 프리미엄 포인트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주가는 그럼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자리에 대한 정리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볼게요. 독점 기업이다, 독점 기업이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방산주 전체 밸류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한다면 저희 수익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방산의 수출에 가장 앞단에 서 있는 소위 대장주라고 네. 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지금 4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과거에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2015년도에 KFX의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막 7배 갔던 저런 말도 안 되는 주가는 이번에 다시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뭔가 좀 합리적으로 밴드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도 지금 4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수주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PB밴드의 저점이 1.5배, 그다음에 고점은 한 4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반기 수주가 하나하나 좀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국내 독점의 프리미엄이 붙으면 저는 한 4배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BPS 기준으로 PBR 4배를 계산해 보면 한 6만 5천 원 정도의 주가를 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합리적인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의 수주가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전량이 되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PB 4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봐서 PB 4배,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프리미엄이 실제로 터져서 반영되는 그 시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방도 잘 지지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도 저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BR 4배, 목표가 6만 5천 원. 한국항공우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